예, 여론조사로 민심을 들여다봅니다. 여론 풍향계, 민심 온도계, 우리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금요일마다 다들 그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지금 뜨거운 관심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번 주 결과 저희가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예. 조사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데일리 오피니언 제 601호 2024년 1월 11월 1주인데요. 이번 조사 11월 5일부터 7일 11월 잠시만 죄송합니다. 11월 예. 1주가 아니고 2주 거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거 예, 한번 11월 보겠습니다. 2주입니다. 2주 조사이고요. 12일부터 14일 3일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한국갤럽 의뢰처 없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이번 주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대통령 긍정률이 20%입니다. 야, 3% 올라갔네요. 예, 예. 어허. 예. 이걸로 보시면 더 이제 좋을 텐데요. 3% 포인트 올라서 예. 20%가 됐습니다. 부정률은 3% 포인트 하락해서 71이 됐습니다. 어허. 여전히 이제 부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긍정률이 되게 낮은 편이긴 하지만 지난 한 주 만에 3% 포인트 5점 이내에서 높아졌다라는 것은 아마 그 기자회견에 대한 일부 효과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아하. 또 하나는 기자회견 중에서 특히 저 부분이 있겠습니다. 외교 행보를 저 혼자 하겠다. 배우자 활동 자제 부분. 예. 그 부분이 이제 좀 먹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혼자 예. 대통령이 이제 그 혼자 이게 다자간 외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자 외교에서 그래서 이제 영부인 없이 이제 간다. 김건희 여사가 빠졌는데 요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이유를 보시면은 지금 보면 혼자 가는 외교에 대해서 플러스 5. 긍정 평가에 긍정평가 외교가 많이 올라갔네요. 예, 플러스 5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되면서 28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이 외교가 끝난 것도 아니고 외교의 성과가 있다라는 게 막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과가 보도된 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 하나 나온 거는 이번에 혼자 간다. 혼자 갈 때 지지율이 오른다는. 예, 혼자 갈 때 참 5% 인상적이네요. 포인트 긍정 예. 평가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하. 그 경제 민생은 5%더 빠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빠지고요. 예, 우리 김주호 대변인님 일단 20% 성적표 이번 주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여파 요거 반영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정 지지율이 다시 올라갔다는 건 좀 실망스럽지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자체가 진보나 중도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극보수층을 위한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극보수층이 좀 결집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번 다음 주부터 다자 외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각종 외교 순방 일정이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 됐겠지만 사실은 외교라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대표해서 어떤 국익을 지키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지해가지고 그때는 사실은 뭐 야당도 비판하는 걸 좀 자제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의 결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회견 보면서 너무 그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만 내용은 변명으로 일관된 이런 모습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높게 나왔고요. 혹시 예. 부정평가는 좀 어떤 게 이번 주는 부각이 됐을까요? 부정 평가 이유를 보시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여전히 1인인데 예. 마이너스 3% 포인트 돼서 부정 평가 이유 중에서는 16%로 1입니다. 3% 포인트가 그럼 빠졌다는 건 이것도 여기에 활동 대해서. 자제가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 활동 자제가 아하.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을 해라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의 아주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 활동 대외 활동 중단. 이 두 가지인데 예. 두 가지 중에서 대외 활동 중단이 지금 받아들여진 겁니다. 아하. 그랬을 때에 일부 부정평가 이유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살짝 빠졌고요. 예. 그리고 긍정률도
미세하지만 오차범위에서 3% 포인트 더 긍정률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럼 혹시 세부 지표도 오늘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에 긍정 평가가 좀 좋아지는 곳은 70세 이상의 연령대입니다. 10% 포인트 좀 좋아졌고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9% 포인트 긍정 변동이 있었고요. 예. 부정 변동 마이너스 8%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따져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게 40%대까지 이제 빠졌다가 56으로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70세 이상은 반반으로 다시 이제 긍정 부정이 반반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세대로 봤을 때 소위 예. 말하는 20대 그룹 예, 5% 이거 정말 예, 실합니까 지지율이? 예, 예. 20대 5%. 20대 아무래도 5%. 시국 선언이나 뭐 이런 대학가의 움직임이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름무응답도 23%라 20대는 아직 그 20대의 일부 4명 중에 1명 정도는 긍정 부정에 입장이 없는 보류 상태이고요. 예. 다만 말씀 항상 하셨던 40대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88입니다. 긍정은 네. 10%에 지금 고착되어 있고요. 상당히 부정률은 그래서 아직도 부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번에 그 지역별 통계로 가서 지역별로 TK는 한번 어떻게 보시죠. 나왔을까요? TK가 좀 올랐습니다. 어허. 예. TK는 조금 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구 경북에서요. 14% 포인트 더 긍정이 높아졌습니다. 아하. 긍정이 많이 올라갔네요. 광주 전라에서는 부정 평가가 12% 포인트 빠졌습니다. 긍정이 오르진 않았지만 예. 부정이 빠졌다라는 거는 잠깐 입장 보류로 일부 내려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긍정이 좋아지고 있는 대구 경북 그런데 그래도 37대 58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좋아져도 37대 58. 예. 그래서 네. 이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 21% 포인트 격차로 아하. 부정이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 세부 지표 70대 이상 또 TK까지 봤는데요. 아무래도 기자회견이 지지층의 뭐 나름 결집에는 또 효과가 있었다라는 통계로 봐도 되겠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서두에 나는 27년까지 임기를 꼭 완수하겠다 어허.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지층에게 좀 결속을 해줘야 된다. 내가 임기까지 국정 운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예.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지지층이라는 게 어떤 빌미만 있으면 다시 돌아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던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담화가 극우 세력들한테는 크게 어필을 했다. 어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한번 정당 지지도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시지요.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는 건 7% 포인트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을 좀 앞서고 있다, 우세하다. 국민의힘 대비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2% 포인트 빠졌지만 예. 34%로 더불어민주당이 1위인 상태이고요. 국민의힘도 동일하게 2% 포인트 빠져서 27%입니다. 둘 다 격차 그 변동은 똑같이 2% 포인트 하락이지만 예. 격차를 보시면은 역시 7% 포인트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제1야당이 여당을 밀어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어허. 흔치 않은 일이 이제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 만약에 뭐 범민주진보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했을 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40%가 넘는 40% 선에 다 있거나 약간 넘는 수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혁신당 표를 나중에 양강구도에서 흡수한다고 했을 때는 30% 내지는 약간 넘는 그 아하. 정도 수준이라 가령 지금 만약에 큰 선거가 있으면 범민주 쪽이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과 협조를 잘 했을 때의 문제가 그렇게 됐을 텐데 조금 더 범보수보다 범민주가 지금 조금 우세하다라고 보는 것은 맞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국혁신당이 협조를 안 해주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힘과 개혁신당 합쳐도
한 4~5% 위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 편차는 좀 크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요. 이 정당 지지도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예. 지금 게다가 이렇게 한번 제가 표를 저 시청자 분들께서 잘 보시면은 요 지금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빨간색을 한번 보세요. 27이 최하입니다. 아 이번 주가 최하를 찍었네요. 최하를 찍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한동훈 대표가 어쩔 때는 이제 특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압박을 하는 것 같다가 예. 그렇다가 이제 다시 이 조금 뭐라 그럴까? 협조적인 분위기로 갔다가 막 이렇게 좀 이 뭐라 그럴까? 약간은 갈짓자 행보 비슷한데 아하. 여튼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당 지도는 지금 바닥을 쳤습니다. 아니 근데 저 조사 결과를 저도 계속 매주 보고 있다 보니까 유의미한 게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2주 만에 지금 5%가 빠진 거거든요. 5%가 빠졌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이번 주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올라가는데 한동훈 대표는 내려간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커플링이라는 게 대통령은 내려가면서 당 지지율로 올라가는 그걸 이제 우리가 미래 권력에 대해서 디커플링을 보는 건데 차별화 전략이죠. 지금은 역차별화 아닙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적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른 것은 사실은 당 지지율이 27%인데 예. 국정 지지율이 20%라 그래도 당 지지율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의미한 변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잠깐 보수가 결집한 효과 저는 그 정도라고 보고 추세는 변함이 없다. 아하. 떨어지는 추세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또 다시 이도저도 아닌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하. 뭔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특검이 아니라 특감이더라. 아. 그러니까 부산 금정하고 강화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고 검찰에서 사법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런데 뭐 불기소 처분하니까 별 얘기도 없이 어허. 앞으로 범죄만 막으면 된다. 저는 사실 특검 자체가 지금의 검찰총장 밑에서 제대로 운영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 통과될 때 사실은 대부분의 친한계가 요구했던 정말 특검 범위를 축소하고 특검 대법관 제3자 특검을 입안에서 발의했더니 다 퇴장해 버렸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말 높은 정당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하. 정부 여당이 야당보다 저렇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예.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게 다 지금 뺏기고 있다. 국정 지지율 낮죠. 여당 지지율 야당보다 낮죠. 예.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차기 주자로서 제대로 된 아하.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죠. 저런 상황이면.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도저도 아닌 정말 안철수식 간보기 정치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는 국민 사랑을 못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김홍신 대표님 지금 우리 김주호 대변인께서도 상당한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한동훈 위기론을 얘기해 주셨고 박지원 대표님, 박지원 의원님도 뭐 간동훈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던데 우리 김홍신 부대표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이 위기 예. 이거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떨어질 거로 보십니까? 글쎄요,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27% 한동훈 대표의 위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웃고 계신 사진은 나오지만은 예. 현재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와의 그 갈등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 추경호 대표.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원대와 대표 간의 갈등이 일방적으로 원대 쪽으로 뭘 손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예,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주요한 당직자, 당직을 맡고 계신 그런 분들도 사실 책임을 나눠줘야 되는 것은 맞겠고요. 지금 봤을 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서는 방금 우리 김재 대변인 잘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국민적인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에
그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내서 어떻게 해결하겠지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지체되면서 사실 이제 날 찬바람 불고 이제 곧 겨울인데 이제 김장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여당은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존재감을 묻는 거죠. 그렇죠. 예. 방금 말씀 주신 그러면 당 대표가 나서서 정치적인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못 하고. 지금 의정 갈등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하. 지금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뭐 김재호 대변인님 말씀 주셨던 바로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예. 이것도 굉장히 주요한 이슈일 거고요. 방금 의정 갈등 예. 말씀 주셨는데 이거 진짜 핵심이죠. 이제 날씨 추워지면 지난번에 한번 김재호 대변인님 말씀 주셨는데 예. 날씨 추워지면 이제 낙상 뭐몇 낙상, 예. 고열한 뭐 심혈관 질환, 말씀 뇌혈관 질환, 주셨는데 예. 그걸 듣고 나니까 폐렴. 아 거의 진짜 외우고 다니세요? 아, 예. 폐렴. 아 예. 예. 아, 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생각을 저도 이제 예. 노모를 제가 같이 모시고 어머니. 이제 살고 있는데 예. 어머님과 관련해서 항상 그 낙상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이 중산층 서민 이분들은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일입니다, 목숨이 달린 일. 정말.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예.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예. 아니 대표를 따로 뽑아놨으면 새로 뽑아놨으면 예. 이젠 보여줄 때가 됐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대표가 그 원외 대표라는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세력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뭔가 당원 중심으로 가서 당원 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뭐냐면은 예. 그 한동훈 대표의 제가 진짜 이건 한계다라고 보는 게 이 예. 정도 되면은 뭐냐면 예. 당 대표가 당원들 한번 모여보자라고 할 법도 하거든요. 좀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그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원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을 운영할 때 있어서 지도부가 있는 거고 최고위원도 있는 거고 대표뿐만이 아니라 원대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고요. 예. 이것저것 안 되면 아니 지구당 위원장이라든지 그 지역 위원장들이라든지 뭐 당협 중심으로. 그렇죠. 당원들. 예.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어허.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 대통령과 생중계하냐 마냐. 예. 예. 그 뭐 그런 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게 정치가 아하. 노련하지가 않아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련하지 않다. 노련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뭐 보좌하고 예. 있는 누군가가 그러면 제가 당원들을 한번 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허. 하다못해 치킨 모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 있을 법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러면은 두 가지죠. 어. 국민의힘은 당의 골간이 되는 근간이 지금 살짝 그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뭐 어떤 이유에서건 그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이 논란이 예, 예. 실제로도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이어붙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건 예. 누가 썼느냐? 많으네. 예. 동명이인이네. 아니네. 당에서 조사를 한다. 안 어. 한다. 이런 수준이면 이거는 그냥 위에서의 계파 간의 갈등이 노출됐다라고 봐야지. 야, 예. 이게 당원들의 어떤 도도한 흐름 예. 그걸 통해서 그러면 국민의힘도 건강한 당원 중심의 정당이구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각이 쓰는 게 없다. 없어요. 각 쓰는 게 없다. 아니 그건 하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약간 좀 화해 무드로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 약간의 좀 뭐랄까요 밝은 제스처? 그러니까 좀 대통령 보면은 공항에서도 좀 웃고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제 영부인하고 같이 안 가니까 웃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은 각을 안 세우는 쪽으로 과거에 원희룡 대표 후보가 지녔던 그 스탠스로 지금 한동훈 대표 돌아간 느낌인데 이거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봐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1차적으로 이번에 자기가 이제 제시했던 거 네. 특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외활동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것과 관련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서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이 정도 됐으니까 가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뭐 인사드리고 뭐 한다.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역할은 이 정도인지 미래 권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갈지 예. 아니면은 과거에 폴더 인사 했던 그 스탠스 그대로를 가져가면서 마치 당 대표가
한 명의 참모인 것처럼 아하. 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인지. 옛날 그 검찰 시절 떠올리게. 그죠? 그렇죠. 대검의 예, 부장 예. 뭐 이런 관계. 예, 그래서 일단 아하. 마치 국정 서브 파트너, 하위 파트너 정도에서 멈출 것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변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자기 정치를 크게 가져가려고 하면 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 갈 것인지. 다음 승부수. 예, 예. 아하. 우리 김mon시 대표님께서도 다음 승부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전략은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이 정리를 해서 이제 각이 안 서니까 또 다시 2조 심판론 하면서 이재명 대표 뭐 재판 생중계하자 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당원 게시판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가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총구를 민주당으로 또 향해 가지고 한번 좀 이거를 극복해 보겠다 이런 전략 같은데 요거 좀 다음 주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뭐 한동훈 대표? 계속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우면 예. 여권 자체가 공멸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잠시 휴전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어허. 휴전 상황에서도 게시판 논란이라든지 네. 아니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과 본인 가족들 이름으로 그런 글이 써져 있으면 그거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누군지? 그거 금방 밝힙니다. 아니, 당은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당은. 아니 IP 네. 주소 다 있고 그냥 밝히면 되는데 심지어 왜 실명 게시판이라 쓸 때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걸 왜 당에서. 저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안 밝혀진 거 보면 가족 뭐가 찔린다 뭐 이런 예,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가족들은 사실이지 않을까 아하.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렇게 꿀먹은 벙어리인가 예. 아닌가 싶고요. 계속 도망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실하고 윤핵관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탈모사, 살모사, 아이고 또 험한 말이 뭐 많이 나오네요. 가발, 뭐 대머리, 예, 뽕부라 이거 사실 정치의 격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티모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 무례한들이 하는 아이고. 그러한 집회가 지금 연일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참 저는 진짜 이 보수의 민낯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예.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많으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지금 보수의 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권 후보 지지율이 잘 나오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민주당을 압도하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정말 철들고 신문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이후로 예. 이렇게 저질적인 정권과 정부 여당은 처음 봅니다. 아마 이것은 보수에서도 인정을 할 거예요. 아, 좀 인정하죠. 너무 예.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예. 보수는 좀 합리적이고 전문가 실력이 있다.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인데 예. 지금 저분들이 하는 걸 보면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유 저런 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참 창피하다. 예.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리고 뭐 맨날 할 줄 아는 거는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을 감옥으로 아니 이재명 대표를 감옥으로 보낸다고 본인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너무 실력 없는 정권에 국민들이 힘을 몰아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보수의 희망이 없다. 저는 희망이 이렇게 없다. 진단합니다. 보수의 종말이다 아마 그런 진단이신 것 같은데 우리 부 대표님 보실 때 한동훈 대표 앞으로 좀 활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분이?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제 저강도 전쟁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미래 권력으로서 저희가 이제 떠오를 때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될 네. 텐데 자료 보여주시죠. 요거는 조원 CNI가 조사를 했고 스트레이트 뉴스가 진행을 했습니다. 11월 9일부터 11일 3일 동안 2,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ARS 방식이고요. 예. 네, 조원 CNI 조사 예, 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여기 ARS 조사니까 상당히 그 저것도 나오죠. 그 보수이신 분들 예. 나올 법도 한데요. 여기 봤을 때 아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차기 주자. 이재명 대표가 46.9입니다. 아니 저기 몇 배 차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와. 17입니다. 거의 한 2.5배. 예, 2.5배 거의 차이 이제 나네요. 29.9% 포인트 격차니까 30% 포인트 어허. 격차가 나죠. 나머지 보수에서 홍준표, 오세훈, 김동연, 원희룡, 김동연은 이제 김동연은, 빠지고 네, 예, 민주당이고요. 원희룡, 이준석, 안철수인데 이분들 다 합쳐봤자 한 35.5. 예. 그러니까 한동훈까지 다 합쳐봤자 이재명 대표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허. 두 자릿수 격차가 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ARS 조사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저강도 전쟁 비슷하게 해서 예. 약간 국정의 서브 파트너, 사실은 의견을 취합해서 대통령이 그 다른 참모들의 말을 잘 안 들으니 내가 가서 좀 설득해 보겠다라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연 어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권력을 준비하는 과정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방금 보수가 김조 대변인님 예. 보수가 지금 굉장히 좀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 맞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이 현상을 보시면은 이번 보수 정부는 또 이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이번 지도부는 다음 권력을 만드는 데는 예. 쉽지가 않겠다. 아, 매우 어렵다. 이 현상만 토양 보면 자체가 통계적으로 예. 토양적으로. 예. 오늘 아하. 그 여론조사는 전부 다 그 중앙선거론서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다 공의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조사 또 나오죠. 예, 예. 갤럽에 대해서.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 게 올라갈 걸로 보십니까? 좀 어떤 요인들 속에서 좀 예상을 좀 하시는지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경향성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따른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예. 이게 재판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되던 간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약간 응집도가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과 이후에요. 예, 유죄건 어허. 무죄건.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론에서는 민주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오히려 결집하니까요. 예, 예. 아. 그게 이제 유죄 무죄를 떠나서 그렇게 따졌을 때의 대통령 긍정률은 사실상 100%의 상관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상관관계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대통령과 관련된 게 외교에서 그 화려한 무대에서 이게 잘 안 풀린다던가 아니면 조금 뭔가 좀 약간 모습이 외교 무대에서 되게 원래 외교 무대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약간 좀 그 근심에 있는 얼굴이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제가 생각할 땐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어서 아하. 제가 봤을 땐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갈 가능성 하나와 그다음에 대통령 긍정률이 한 번 더 뛰지는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더 올라가긴 힘들. 더 올라가지는 않을 올라가기 가능성, 힘들다는 이 거죠? 두 가지를 점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이런 지지율 변화 예상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지금 조금 반등한 거지. 저는 하락 추세라고 보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음성 녹취가 나왔을 때 명태균 씨야 예, 10월 30일이죠. 이미 국정 운영을 담보할 그런 동력을 잃었습니다. 에너지가 없고 지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미라, 좀비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미라 정치, 좀비 정치. 예, 좀비가 잠깐 기력이 좋아져서 예, 그 좀비는 뛰어봐야 좀비죠. 예, 얼마나 뛰겠습니까? 예. 뭐 해봐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 좀 언제 내려왔으면 스스로 내려오면 안 될까? 예. 어?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주 그냥 골프 치면서 혈기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만둬야 되나? 아, 물론 본인들이 아직도 추구해야 할 사적 이익이 많겠죠. 예. 동창들한테 공직을 약탈해가지고 그냥 전리품처럼 나눠줘야 되고 예. 김건희 여사 사업 파트너들에게 사업거리도 알선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사인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단 국가의 대한민국이면 예. 윤석열 대통령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서 그렇게 사익을 추구할 만큼 여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예. 스스로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또 아주 일침을 따끔하게 놓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김봉신 대표님 또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대로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와
또 이제 다음 주도 되면 이제 오늘 명태균 구속이 됐기 때문에 또 어떤 내용들이 또 공천개입 관련해서 또 쏟아져 나올지 아마 그 부분까지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내일 또 거리에 많은 시민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과 퇴진 아마 이 부분을 목소리를 높이실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우리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저희가 오마이뉴스 신인규의 핫스팟에서 계속 저희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님 한 주도 또 여론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인규의 핫스팟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